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제목입니다. 고부 사이에 낀 남자의 처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옛날에는 그 심심치 않게 이제 고부 갈등이 많았지요. 그래서 이제 특히 뭐 남편을 잃고 아들에게 목숨 걸듯이 살았던 그 홀어머니에게는 시집가면 골른다. 그래서 이 홀 시어머니들을 상당히 꺼려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제 남편을 두고 어머니와 부인 사이에 이제 갈등이 첨예하게 되는데, 예전일수록 시어머니의 위세가 대단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시어머니들도 이제 뭐 내가 옛날처럼 그러고 싶지 않다. 또 배울 만큼 배웠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측에서 아주 쿨하게, 자, 결혼했으니까 너는 네 부인의 말을 듣고 살아라. 나는 한 발 물러설란다. 이런 시어머니들도 덜어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렇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 드물게 이 아들에 대한 집착 이런 거를 놓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애들을 많이 낳아 기르던 때와는 달리 애들 한 명 또는 두 명에게 굉장히 그 애착을 기울이고 사는데, 그거를 뚝 떼어내 보내기가 아주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간간이래 보면은 이 아들을 놓아주지 않아서 이게 상당히 이제 남자도 고생하고 이 부인들도 아주 약올라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현대 사회에서도. 또 이와는 달리 어떤 부인들은 아예 더 아주 선수를 치듯이 시어머니가 어떤 조금 무리한 이야기나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확 이렇게 이제 그걸 잡고서 그거를 핑계로 시댁하고 아주 단절을 한다든가, 더 꽝꽝거리는 여자들도 있어서 거꾸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시집살이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야, 요즘 세상이 정말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듯이 이 막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더 꽝꽝거리고, 또 드물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뭐 독이 올라서 꽝꽝거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중간에 있는 이 남자들이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한 예를 그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그 부부간의 갈등으로다가 부부들이 가끔 저에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남자들의 그 호소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엄마가 나를 낳아서 그 나를 교육시키느라고 죽을 애를 먹었는데 부인이 그런 어머니의 노고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즉 요즘 현대 여성들은 아니 어머니들의 역할이 그래 그렇지, 나도 그렇게 소중하게 자랐는데 결혼을 했으면은 이제 탁 손을 떼고 독립적으로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혈연 관계를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서양에서처럼 그렇게 아주 쿨하게 독립시켜주기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들을 이렇게 제가 상담하면서 묻지요. 자, 이러이러한 갈등을 그래서 어떻게 이 중간에 낀 남자분이 처리를 합니까? 하고 물으면은 이 남편들이 이제 아주 이렇게 중간에서 골치를 썩다가 되게 취하는 방법이 이렇더라고요. 이제 자기 선배들에게 물어보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야,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네가 이 어머니 편에 서면은 이혼당하고 말아. 그러니까 엄마는 너를 못 버리지만 부인은 너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질금 감고 아내 편에 서라. 그래야 이혼 안 당해. 이렇게 해서 많은 남자들이 어머니에게는 좀 서운하게 해도 이 혈연을 끊지 않을 테니까 믿거라 하는 마음으로 아내 편에 서서 이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자 그렇게 했을 경우 그 어머니들도 새롭게 적응을 해 나가긴 하겠지만 참 이 배신감, 이 속쓰림을 극복하는데 아주 힘들어 하겠구나 하고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여겨요. 그러면서 그 남자를 한번 이렇게 다시 보지요. 아, 약하게 키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제 마음에는 아들이 이렇게 덮어놓고 부인 편에 서기보다는 조금 중심을 잡아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이렇게 탁 부인 편에 서서 하는 처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인 이 고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제 이런 와중에 있는 남편들은 이렇게 대개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 부인에게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그래, 우리 엄마가 참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는데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부인에게 사정을 한대요. 그러면 부인들이 한두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아니 이 사람은 왜 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적이야? 이거를 얄미워워 한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시어머니를 좀 너그럽게 대하는 게 한두 번은 가능한데 결국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어머님한테 가서 자, 그 사람도 친정에서는 소중한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좀 딸처럼 봐줘라. 이게 어머니에게 부탁을 한대요. 그러면 어머님도 한두 번은 그래 요즘 뭐 아들 딸 구별 없이 다 소중하게 이제 키워지고 교육을 받는데 그래 걔도 친정에서는 소중한 애였겠지 이렇게 하다가도 이 아들 그렇게 말하는 자기 아들이 좀 괘씸한지 며느리를 조금 있으면 또 갈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한테 가서 우리 부인 좀 봐줘라. 또 부인한테 가서는 우리 어머니 좀 봐줘라.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대개의 많은 남자들이 여전히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령을 알려드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 박쥐가 되는 거예요. 박쥐가. 그래서 이 부인한테 가서는 맞아 우리 엄마가 참 그런 별난 점이 있어. 나도 그래서 힘들었어 하고 이 부인에게 맞장구를 쳐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의 마음에 막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면은 이 부인이 속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풀리기 때문에 자꾸 시어머니를 트집 잡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막 자기 편을 들어주면 에이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내가 자꾸 이러면은 속으로는 서운하겠지 하고 이 부인이 그냥 오히려 마음을 접는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또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는 아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어요. 같이 살아보니까 아주 이런 면에서 참 곤란합디다 하고 막 어머니 앞에서 자기 부인 흉을 보면은 이 어머님이 아주 통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쾌하게 여기다 아유 그래도 이제 지가 데리고 사는 부인인데 너무 그러면 서운해하겠지 하면서 그래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너도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자들이 섣부르게 어머님에게 가서 아내를 이해하라고 한다든가 아내에게 가서 어머니를 이해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맞장구를 쳐주는 박쥐 노릇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요. 근데 어떤 이제 남자분들은
그렇게 치사꺼벙한 짓을 못하러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뭐라 그러느냐면 맞아요. 당신이 그걸 그렇게 정말 치사스럽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범같이 나대라는 얘기예요. 범같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부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어떻게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개팍스럽거나 아주 주관이 뚜렷해서 잘못 건드리면은 오히려 더 난리 법석을 칠 거라고 여기면은 부인도 남편이 두려워서 시어머님에 대해서 입 다물고 어머님도 이 아들 썩갈이 무서워서 며느리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맞추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참에 첨언하자면은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머니가 홀로 지내시는데 자기가 보험금을 타서 어머님에게 늘 이게 일정량 드리는 돈이 있었는가 봐요. 자,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까 어머님에게 드리는 돈을 나에게 맡겨달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우리 어머니 성정에 며느리가 돈을 주면 며느리에게 아이 고맙다 이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안 입고 와 하는지 그래서 이 고민이 되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늘 내가 드렸는데 결혼했더니 부인이 이제 자기가 드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에게 얘기했지요. 그래 당신이 우리 어머니 성정에 우리 부인이 주는 거를 좋아할까 안 입고 할까 그 말에 동조를 한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뻔히 다 알잖아요. 그 며느리가 주는 돈이 자기 아들이 분 돈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며느리에 대한 호감, 시각, 또 익숙함이 충분히 그 형성되기 전에는 며느리도 그거 욕심내지 말고 이 아들이 그냥 드리던 대로 드리라는 얘기요. 그래서 세월이 몇 해 이렇게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며느리가 드려도 별 탈이 없는데 결혼하자마자 딱 아내가 생색내듯이 돈을 드리는 거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쭈 이거 봐라 하고 이렇게 상당히 그 안 입고 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드리던 대로 드리고 아내에게도 잘 얘기해라. 서두르지 말고 살살 그렇게 진행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듣고 보니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가서 잘 알아듣도록 꼭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결혼했으니까 그건 의뢰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받는 사람의 입장도 잘 살피셔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